여기 저 대리 본질론이 참고적으로 그 앞부분 그러니까 그 79페이지 80페이지 요 부분까지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앞으로 대리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이걸 알아야지 대리가 이해됩니다. 그런 취지니까 이해할 것만 정확히 이해를 좀 해두는 거예요. 여기 저 대리의 본질론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걸 묻고 잘한다. 이게 서론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갑이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고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다. 해서 자 갑대리 의료에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했다. 이거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러면 대리 행위는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해요. 이렇게. 근데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법률과는 본에게 기속이 된다. 그 이유가 뭔데? 요걸 묻는 것이 대리 본질론이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해관에서도 학자들 사이 여러 가지로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견해들은 여러분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통설적인 입장에서 그 통설이 이제 학설 이름을 붙여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리인 행위설 요 교재에도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입장에 의하면 통설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요 대리인 행위는 분명히 대리인이 한다는 거. 그러면 왜 권리문은 본회의에 가느냐?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대리 의사라는 것을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권리문은 본회의에 기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앞으로 대리공 받으면 교재에 대리 의사란 말이 자주 튀어나와요.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권리무가 본회의에 간다. 요리 논리 전개를 하는데 통설에 의하면은 그러면 대리 의사는 뭘 의미하는가?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 의사를 대리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얘가 매매할 때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권리무는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대리인이 계약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위해서 하는 거요. 그러니까 권리무를 얘한테 줄 거요. 이런 의사를 가지고 대리를 하니까 대리인의 이런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가 얘한테 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권리무가 본회의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3단계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 안 하는 건지 이걸 묻지 합니까?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대리인의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는 얘한테 간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니까 대리 의사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걸 보면 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우리 민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갑 대리인 의료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또 다른 말로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도록 됐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바로 뒤에 나오지만 현명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고서 대리를 하라고 말. 그러면 얘가 자기 이름으로 매매한 게 아니라 나는 갑대리인 의뢰요 하고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계약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 갑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얘한테 줄 거요. 이런 의사를 상대방에 표시해 주는 거라 그 말은. 갑대리인 의뢰요 표시하는 거지. 요게 곧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 의사를 표시해 주는 거라.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 대리인이 갑대리인 의뢰요 이렇게 현명을 하게 되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얘를 위해서 대신하는 거요. 이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대리 의사가 있다는 거죠. 요때는 모든 법률과 본회의 기속이 되고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 한마디로 얘가 모든 책임 빈다는 거. 거꾸로 이걸 바꿔보라 말이야. 얘가 갑대리인 의뢰요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대리 의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대리 의사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과가 본회의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따 뒤에 나오지만 누구에게 기속이 되냐? 대리인에게. 이 경우는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버려. 따라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을 것 없이 현명주의 원칙이라는 것.
나는 갑대리인이고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지. 요게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 권리무가 번행하고 이 경우는 본인이 계약의 당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없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고, 요것만 갖고 놀 줄 알면 대리 공부는 얼추 어린이도 한 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것만 갖고 놀 줄 알면 ES라 보고, 또 한 가지 기초를 닦자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대리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공부하면서 대리와 구별할 제도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민법상의 대리를 흔히 직접 대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법에는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민법상의 대리를 직접 대리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간접 대리는 상법에 보면은 위탁 매매 같은 것이 있는데, 상법에 나오는 위탁 매매 같은 것이 간접 대리인데 거두절마고, 이 간접 대리가 민법상의 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간접 대리 자체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이 민법상의 대리를 왜 직접 대리 하는 건지, 요 대리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지금 끄집어낸 거니까 개념에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간접 대리를 하면 뒷구에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요게 민법상의 대리하고 차이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위탁 매매 같은 간접 대리의 경우는 명칭이 왜 간접 대리인가? 이 갑이 포항에 사는 어민이다 말. 과메기를 수확을 해가지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서 중개인에게 판매를 위탁을 했어. 이런 위탁 매매 같은 게 이제 간접대라고 한다. 이 본인 간접대를 비해서 간접 본인, 요 중개상 간접 대리인. 그러면 이 을이 병하고 위탁받은 과매기를 손님들에게 이제 매각을 한다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이 경우도 갑대리인으로 이거 표시하냐? 현명을 안 한다 말. 간접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매매를 한다. 요게 민법상 대리하고 차이야. 그럼 여기는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권리무가 누구한테 일단 가느냐? 계약책이란 간접 대리인 이 중개상에게 권리무가 기속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매기 소유자는 포항 어민, 이 시간표는 뭐 간접 본인이요. 그러면 과매기 매매대금 누가 가져야 되느냐? 요 어민이 가져야죠. 따라서 계약책은 간접 대리인이 지름을 하니까 대리의사가 없고, 지름을 하니까 일단 얘한테 권리무가 기속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 권리무를 간접 본에게 이전해주는 절차를 밟아요. 그럼 이 매매로부터 생긴 대금 지급 청구권 등이 돈은 간접 어민, 아니 간접 본인, 어민이 가져야 되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이 간접 본인에게 기속은 되되 직접 기속하는 게 아니라 간접 대리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기속이 된다 그래서 법률효과가 직접 기속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아서 기속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대리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법상의 대리를 왜 직접 대리하는지 그 이유 눈치 빠른 사람 이미 깨우쳤을 거야. 민법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하더라?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리의사가 나타나 있으니까 권리무가 직접 본회에 간다 말.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효과 본회 기속이 된다 해서 직접 대리 그러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본인 이름으로 하니까 이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법인의 대표는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정업체는 제껴두고 우측에 사자란 말이 또 자주 튀어나오니까 여기 저 민법에는 대리제도만 규정이 되었고 이 사자에 관해서는 민법 일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 판례가 특히 판례가 이따가 뒤에 이제 판례가 나오지만 사자로는 제도를 인정을 하다 보니까 민법에 규정이 된 대리하고 사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묻게 되는데 민법상의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토지에 팔아다 대리권 주면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까까지도 상대방 누구를 할 것인가 다 의사결정 얘가 하는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자를 사자라 그래. 의사결정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한다. 요게 대리하고 본질적 차이라는 거.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의 전달, 그래서 전달 기관으로서 사자도 있고 표시 기관으로 사자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구별할 때는 전달권 사자는 본인이 결정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는 자고 표시권의 사자는 말로 전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의사결정은 본인이 한다. 따라서 이런 게 사자라고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사자고 병이 상대방이다. 그러면 토지 매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100평방미터짜리 토지를 병이란 애한테 현금 1억 원에 매각하겠다.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결정 의사를 사자는 상대방에게 전달. 본인이 결정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면 그 서면을 전달한다. 전달권으로 사자. 이거를 말로 전한다. 표시권으로 사자. 대신 의사결정은 본인이 다 하는 거죠.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 얘가 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책에 쓰여있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칠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말이야. 의사결정을 대리군은 대리냐고 요거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걸 여기다 접목시켜 물어본단 말이야. 의사흠결 문제. 칠판 봐야 돼요. 의사흠결,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 같은 경우 착오가 성립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대리 경우는 착오가 성립되려면 누가 결정한 의사하고 누구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성립되는 이런 걸 묻는다고 말이야.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 경우는 대리인이 결정 의사, 대리인이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표시는 1,000으로 했다. 그러면 착오가 성립돼요.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되겠지만 사자는 의사결정 본인이 하니까 가서 전해라 1억 원에 판다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표시는 사자가 하니까 가서 얘가 전달견으로 사자 경우는 착오 문제는 안 생겨. 서면으로 전하기 때문에 1억 원으로 판다고 딱 작성해서 서면을 줬는데 가다가 얘가 침발나서 공 하나 빼고 이런 일 없으니까 대신에 말로 전하는 표시견으로 사자 경우는 착오 문제가 생겨. 가서 얘가 얘한테 갑이 그러더라 당신한테 1,000만 원을 판다고 그러면 착오가 되죠. 본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사자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하전에서 사기감박도 대입시켜보라. 이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누가 상대로부터 사기감박 당해야지 상대방의 사기감박 이후로 본인이 취소할 것인가. 취소도 본인이 하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한다고 이 앞전이 가르쳐줬어요. 의사결정은 대리냐고. 따라서 얘가 아무리 본인을 1,000만 번 사기감박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한 대리인이 사기감박 당하지 않는 한 사기감박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감박 당해야지 사기감박 이후로 취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사자고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사자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한 본인을 사기감박해야지 이 사기감박 이후로 본인이 취소하는 것이고 이런 게 차이점이야. 따라서 책에 쓰여있는 게 다 쓸데없는 거 쓰여있고 의사결정 대리인이 의사결정 본인이 구체적인 차이 의사흠결이라든가 하자는 의사표에 대입시켜서 누구 결정 의사가 누구의 표시를 비교해야 되는가 누가 사기감박 당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놀면 된다는 거. 그 다음 따라서 마지막 정리 정도. 우리가 저 민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대리는 두 가지 특색을 정확히 깨우쳐 놓으라고. 첫째,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이름, 갑대리인으로 표시하고서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 대리하고 다르고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시해 줬으니까 법률효과가 직접 본에 기소된다 해서 직접 대리라고. 두 번째,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사자하고 다르고 여기 민법상 대리. 이걸 깨우치셔야 돼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대리 종류 아까 다 가르쳐줬으니까 임의대리 법정대리 읽으면 되고 밑에 박스 외우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하시고 나오는데 민법책에 박스 들어있으면 나는 쓰레기책이라고 이야기해본 사람인데 법공부니까 박스 처리 그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오는 것도 앞에 가르쳐줬고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래서 능동대리를 다른 말로 적극대리 이렇게도 표현해요. 얘가 상대방한테 나가 갑별이 느리다 토지 살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대방 의사표하는 경우 요게 능동대리 동시에 적극대리. 수동대리는 반대예요.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 의사표시 야그 토지 팔아라 이렇게 의사표시하고 대리인은 소극적으로 의사표를 수령한다 그래서 소극대리 다른 말로는 수동대리.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딱 한 개 나와요.
능동 대리권을 갖는 자는 수동 대리권도 갖는다. 그거 하나 물어봐요. 거기 가로챈 1번에 뒷구절 있잖아요.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는 능동 대리권은 물론 수동 대리권도 갖는다는데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능동 대리권을 갖는 자는 동시에 뭣도 갖는다? 수동 대리권도 갖는다. 그거 하나만 이해해 두라고 말이야. 개념은 시험에서 물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건 대리 목건 대리 다 가르치고 그 다음 다시 7번 보세요. 대리 공부는 이 기초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가르쳐준 기초를 염두에 두고 대리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항상 법 공부는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니까 대리는 워낙에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이론도 어떤 경우는 난해하고 그래요. 따라서 체계 잡아서 공부하는 습관 들어야 되니까 먼저 우리는 대리권이 있는 경우 육군대를 먼저 전제하고서 대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리의 삼명관계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법조문이 나와 있고 책 순서도 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에 따라 대리 공부를 한다는 거. 먼저 육군대를 전제로서 갑이 본인 땅 팔아도 대리권 줬다. 그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끝나면 얘가 저 갑대리인 의뢰해가지고 갑을 터져서 병하고 매매 요게 대리 행위죠.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 행위가 행해지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두 번째 대리 행위에 관해서 공부하고 대리 행위 있게 되면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법률효과는 본행에 기속이 되고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이 되니까 얘가 매수인이고 반대의 권리의무는 상대방이 갖게 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법률 효과 기속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걸 하나 둘 셋 대리 삼명관계로 책 순서도 요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서 이렇게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로서 대리권을 살펴보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로서 대리행위에서 문제되는 게 뭔가 살펴보고 끝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로서 법률효과 기속이 문제되네요.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올 일 없고 기초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것은 대리권 그 다음에 조금 심도 없게 나오는 것은 대리행위 부분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되고 순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대리권은 대리권을 가지고서 대리행위하지 유권대리가 되고 본인이 모든 책임지고 이렇게 되니까 대리권은 대리행위 첫 출발이겠죠. 먼저 스타트 본인과 대리인 관계 의 읽으면 되고 뒤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과 대리권 발생이 되니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를 줄 숫자를 써서 글자가 더 수권행위 그래요.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지만 법정대를 이미 가르쳐 준 것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되는 거는 법정대리 거기 1번에 쓰였는 거 외울 필요도 없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핵심은 수권행위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인 수권행위 법적 성질 수권행위는 첫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정리 딱 하고 단독행위는 갖고 놀라고 그랬죠. 단독행위니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대리인이 될 자에게 대리권 주가 청약하고 대리인이 될 자가 그래 승낙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수권행위는 계약이 될 거니까. 또 수권행위는 단독이니까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대리권 수여하겠다. 일방적으로 의사표를 하기만 하면 대리인이 될 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권이 발생. 단독행위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법은 또 이야기해요. 자, 단독행위 이게 중요하다고 방금 이야기했어. 그 수권행위는 단독에 애우면 문제 푸냐? 못 푸는 것이 여러분 비극이라고 말이야. 단독행위를 민법은 똑같은 걸 물어봐. 중요한 건 어차피 중요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데 말을 바꿔서 물어봐. 그래서 애운다고 못 풀어 민법은. 이야기잖아. 단독행위는 일방당에서 일방적 의사표시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란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될 자 승낙을 요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고르셔야 돼. 근데 여러분 외우는 건 자료와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걸 물어본 게 요거요. 승낙 필요 없잖아요. 단독행위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단독행위 특징 깨우쳐야 되고. 그 말 알아들어요?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대리권 소유할 때 의사표시하면 되잖아요. 단독행위니까. 이자 승낙 필요 없다는 거야. 따라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
대인이 될 자 승낙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무슨 권리나 의무를 주는 게 아니라 인문과 정의를 가르쳐줘서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사표하더라도 얘한테 불리한 건 없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단독행위다 그 의미팍차라고. 그 다음에 불호식행위다. 원래 법률행위는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불호식행위가 원칙이에요. 저 앞에 법률행위 종료할 때 요식행위, 불호식행위 안 가르치고 넘어가네요. 나올 때마다 해봅시다. 그러고. 불호식행위는 법률행위 하기 위해서 불요식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불호식행위야. 뭐 구두라든 서면으로 하든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계약 자유원칙, 방식의 자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호식행위가 원칙이다. 그러나 외적으로 이제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춰서 행해야지 성립하는 법률 요식행위. 법률행위 할 때 반드시 서면을 작성한다든가 관청에 신고를 한다든가 또는 검인을 판다든가 각종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춰야지 성립하는 법률 요식행위. 그러면 숙권행위는 요식행위냐 불호식행위냐 왜 간간히 물어보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실무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통상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해서 대리권을 수여를 한다. 그러면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요구하고 있냐? 이게 문제란 거. 만약에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반드시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해야 한다. 우리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됐으면 숙권행위는 여지없이 요식행위가 되겠죠. 서면이라는 방식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나 위임자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거래 관행의 글일 뿐이고 대리권 수여는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네요. 따라서 불호식행위다. 이거는 의외로 중요하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숙권행위하고 기초적 내부관 구별.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초적 내부관계 개념을 이해하지 대리공부가 되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리권이 수여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거기는 뭐 고용계약 예를 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인데 병에게 팔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다 그 말 이렇게. 근데 내가 바쁘다 그 말. 그럴 때는 먼저 토지 매각에 관한 일처리를 맡겨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사무처를 위탁하는 계약을 위임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일처리 맡기는 자를 위임인이라 그러고 일처리 맡아서 해주겠다는 사람을 수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임인은 글자 그대로 수임 의무를 부담해 일처리해 줄 의무를 여기서는 가부 토지를 매겨해 줄 의무 해서 저 수임인이 상대방 매순을 찾아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려면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이거라 말이야. 이 을은 수임인이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 토지가 아니라 가부 토지 살래 이렇게 청약이 된다 그 말이야.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이 떨어진 순간에 상대방께서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무 토지를 팔려고 하느냐. 사기꾼도 많은 세상에서 이자 자격을 걸고 넘어진다 그 말. 그러면 수임 의무를 얘가 원활하게 이행을 못해요. 거래 성사시키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상대방 쪽에서 이자 자격을 걸고 넘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매각할 수 있는 자격도 같이 수여를 하는데 그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 곧 뭐이냐? 대리권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이제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숙권행위에 권하고 이 경우에 이제 숙권행위를 하게 된 원인 여기서는 이제 위임계약이 원인돼서 수임 의무를 일처리해 주로 뭐 여기서 토지 매각해 주로 뭐 수임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얘가 이자 자격을 걸고 넘어지면 거래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서 이제 이런 위임계약이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통상 수여가 된다. 이때 대리권이 수여가 되면은 얘는 이제 위임인이면서 동시에 본인이라 그러고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얘는 수임이면서 동시에 대리인의 자격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거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리권과 수여받으면 나는 아까하고 달리 나는 갑 대리권 수여받았으니까 대리인 을이다. 실무상부터 위임장도 딱 제시하고 갑된 을이다. 계약 철회자. 그러면 얘가 더 이상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갑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가
이자의 자격을 걸고 안 넘어지니까 수임 의무를 거래를 원활하게 성사시켜 줬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통상 이제 이렇게 임의 대리권은 수임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권이 수요가 된다면 이때 요 이임계약 같은 것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이게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수요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원인된 법률관계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는 기초적 내부관계 똑같은 말이에요.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법 조문에는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야.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나 기초적 내부관계가 나오면 아 이런 걸 말하는갑다 이렇게 빨리 이해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요거 자체를 시험에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걸 알아야지 대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초적 내부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됐다. 그래서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이게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수요가 됐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같은 의미라는 거. 물론 책에 쓰는 것처럼 이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에서 꼭 위임계약만 처리된 게 아니라 실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위임계약이지 고용계약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위임계약 예를 들었죠. 책에는 고용계약 예가 들어졌죠. 고용계약보다는 위임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숙권행위 이제 무인성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숙권행위하고 기초적 내부관계 이거는 서로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숙권행위도 하나의 법률행위 위임계약도 하나의 법률행위 이것과 이거는 서로 별개의 거다. 별개적으로 봤을 때 요거예요. 이게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그 영향이 이거 올려서 이게 행위했으니까 여기에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따지는 거를 무인의 문제로 하는데 여기 숙권행위에 있어서 유인이냐 무인이냐 이런 거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준 시험에서는 딱 이런 거 물어볼 일 없으니까 이걸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신 이 숙권행위의 독자성이자 무인성이라고 하는 책에는 좀 독자성이 빠졌는데 그것도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대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결론이 같기 때문에 대신 이제 나중에 이제 물권법 바로 들어가자마자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 나와요. 요게 이제 숙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하고 그 비스무리한데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은 물권법 이해에서 워낙에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배우고 여기 대리에서 나오는 숙권행위의 독자성 문제하고 무인성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껴도 되고 이건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다 그 말이야.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숙권행위 하자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숙권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 정도는 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먼저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 하는데 시험 관련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논의되는 문제가 대리권의 범위 문제. 첫 번째 기초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리권의 제한 문제. 세 번째로 대리권 남용 문제. 요 세 가지가 본인과 대리인사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주로 시험에서 출제되는 파트들이야. 지금까지는 기본 용어 가르쳐 드리는 거고. 먼저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습니까? 요걸 묻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 문제라고 말이야. 근데 이것도 줄거리를 잡아서 법정 대리의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이게 법정 대리권의 범위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정 대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인과 대리권을 발생이 되니까 개별 법규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법규대로 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따라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열애 시켜도 되고 대신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데 임의 대리인이 본인에서 뭘 대리할 수 있냐. 먼저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숙권 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니까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 행위에서 정해진다. 칠판
숙고능에 정해진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무슨 이야기냐? 본인이 땅 팔아다가 대리권 주면 이 숙고능에다 땅 매매만 대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임의대리는 숙고능에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니까 숙고행위에서 대리권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 숙고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법률의 해석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숙고행위를 해석을 함으로써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해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원칙에서 숙고행위를 해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밑에 보면 숙고행위 해석하는데 판례가 몇 개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의 대리권 범위 성하는 것은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가 동그란 1, 2번이에요. 단답식으로 지겹도록 출제가 돼요. 실무에서도 필요하고. 갑이 을에게 토지 매각한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 그럼 이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이나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 매수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걸 묻는 판례인데 매매계약 체결이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 매수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이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최소한 A한테 있다는 것. 따라서 결론. 물론 그대로 또 시험에서 물어봐 주지만 이 말의 의미를 물어도 안 틀리도록 하는 거. 따라서 결론. 상대방이 요 임의 대리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딱 주었어요. 근데 얘가 받으면 본인에게 교부를 해야 되겠죠. 본인 돈이니까. 근데 얘가 횡령해서 임의로 소비를 했다 그 말이야. 본인은 교부받은 적 없어. 이때 본인이 다시 상대방에게 나는 중도금 잔금 받은 적 없으니까 중도금 잔금 나한테 지급해달라. 본인은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얘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얘한테 중도금 잔금 주면 그는 적법한 거야. 얘가 임의로 소비하냐 마냐는 건 지네들 사이의 문제고. 이해했나요?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받은 자가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는가? 그게 2번 판례예요. 왜 이게 문제냐? 지금 이 상대방이 얘한테 대금 지급기일이 2월 10일인데 얘한테 사정을 했어요. 나 2월 10일 날 지금 잔금이 좀 부족하니까 며칠만 더 연기해달라 해서 대리인이 그래 2월 20일까지 지급해라 연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2월 10일에서 20일로 연기가 됐으니까 2월 10일 날 대금 안 줬겠죠. 그랬더니 본인 쪽에서 얘한테 야 너희는 왜 2월 10일 날 잔금 주기로 했는데 돈 안 주냐? 채무불량이니까 채무불량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갑이 얘한테 난 니한테 땅 안 판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당연히 얘한테는 무슨 권한이 있죠.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으니까 얘는 본인은 얘한테 2월 10일 날 대금 지급했다고 해서 채무불량이랑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실무에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1번, 2번 판례 그대로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지만 이 말의 의미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 2번에서 1번 판례 요게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가? 요게 또 거꾸로 요거는 이제 임의 대리한테 이런 권한까지는 없다 해서 거꾸로 된 판례는 그 1번 하나 요거 물어보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과 그 담보련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갑이 을에게 이렇게 대리권 줬어요. 네가 돈 한 3천만 원 빌리고 내 토지 위에 담보를 설정해 줘라. 내 토지를 쉽게 말하면 담보로 제공하고 3천만 원 빌려라. 이렇게 대리권 줬다고 말. 그래서 얘가 채권자 병으로부터 3천만 원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자와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해 주기라는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후에 얘가 다시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습니까? 요 대리인이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이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요 대리는 일단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대리하는 그런 상관이 없지만 유효하게 성립된 요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는 얘한테 없다 그 말. 그래서 권한이 없다와 관련해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판례는 1번 판례고
따라서 방금 지금 세 개 판례 밑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세 개 판례가 하도 나오니까 정리 꼭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방금 이야기처럼 수권행위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임의대리인이 본위에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마지막 하나 있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백해 그렇게. 그런데 아무리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더라도 뭐 하라고 대리권 주었는지를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 임의대리인을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대리인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분명히 대리권 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더라도 자 토지다. 토지 팔아도 되는 건지 임대하라는 건지 도대체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권한이 불가한 임의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 118조 단답식으로 무지무로 이런 거 틀리면 또 점수 딸 것도 없고 공짜로 주기해서 내는 거니까 118조에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두고 있어요. 권한이 불가한 임의대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박스 속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요 현상 가치를 유지시키는 행위를 보존행위에 그래요 이렇게. 거기 예에 드는 것 중에 요게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을 수리를 한다. 수리를 하게 되면 현상 가치 유지가 된다. 이런 거는 보존행위다. 따라서 권한부 임의대리인이 수리한다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요게 미등기 부동산이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본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에서 등기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용행위, 개량행위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무제한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개량행위는 허용이 돼요. 따라서 이용행위가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용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 본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 임대해 준다든가 이런 게 이용행위에 해당이다. 따라서 권한이 부여한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그 이야기요. 여기 개량행위는 대리 목적 물건이나 권리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개량행위라고. 무이자 소비대차로 갑이 병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줬다. 무이자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금전을 대주는 계약이라고 저번 주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1억 원 빌려주는데 권한을 본 임의대리인이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꿨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바꿨다. 그럼 대리 목적인 권리의 객관지가 증대가 됐죠. 이런 거는 개량행위. 문제는 이게 이제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고 대리 목적 물건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거기에 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앞에 두 개 신경 필요 없고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그 권한이 불가한 임의대리인이 예금을 찾아와서 사채로 빌려줬다. 또는 주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사채는 이자가 높고 주식 투자 잘하면 본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권한일반 임의대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금 채권하고 사채하고는 권리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위험부담도 크고 따라 권한일반 임의대리는 이런 건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다. 요거는 분명히 본에게 이익은 될 수도 대지로 바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본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권한일반 임의대리인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의 법조문을 봐보세요. 118조 1. 보존행위 2.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 118조에는 권한일반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만 거기 열거되어 있는 거. 거기에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건데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 앞으로 이런 소리가 지겹도록 나와. 보존행위란 말, 이용 개량행위란 말, 이용 개량행위를 싸잡아서 한마디로는 관리행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란 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118조는 처분행위는 언급이 안 되어 있죠. 언급이 안 되었거나 처분행위는 권한일반 임의대리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아예 매각한다든가
또는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처분행위는 여기 조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권한분 임의대행이 할 수가 없다는 소리고. 앞으로 이제 교재 읽다 보면 보존행위란 말, 이용행위란 말, 개량행위란 말, 처분행위란 말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 나왔는 것들이 뒤에서 계속 반복 나온다 그 이야기야. 시험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4번 예에 들어오는 것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여기 118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즘에 이민 등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겠냐. 갑이 대한민국에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다가 호주로 이민 간다. 친구나 지인 아는 사람 친척 간다. 나 호주 간다, 내 건물 관리 좀 잘해줘 하고 핑 갔다. 나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부인 임의 대리는 이런 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기초문제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게 정리가 꼭 돼 있어야 돼.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